안녕하십니까. 수술실 간호사 감염관리 담당자 김은옥입니다. 2021년 1차 손위생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른 손위생은 50%에서 70%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UNJ 4분기 손소독제 사용량은 1000일 기준 832.4ml로 손위생 수행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감염관리위원회에서는 손위생 증진 활동을 통해 손위생 수행률이라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할 예정입니다. 손위생 방법에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위생이 있습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에서 비누는 액체 비누를 뜻합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은 모든 처치 전후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서 손위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혈액이나 체액이 오염되었을 경우, 화장실을 다녀온 후 CDF와 같이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은 총 40에서 60초 동안 손 씻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15초 이상 효과적인 마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에 물을 묻힌 뒤 충분한 양의 비누를 손에 덜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마찰을 하여 손에 있는 유기 물질들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위생이 끝나고 일회용 타올로 손을 닦은 뒤 맨손으로 다시 수도꼭지나 문고리를 만진다면 손위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닦은 일회용 타올로 수도꼭지를 잠그거나 만약에 화장실에서 손위생이 이루어졌다면 문고리까지 타올로 만져 문을 열고 나와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는 것으로 손위생을 마쳐야 합니다. 다음은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위생입니다.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위생은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의 필수사항을 제외한 모든 처치 전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소독제를 오픈할 때 손소독제 병에 매직으로 오픈한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소독제 사용 전 손소독제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손에 손소독제를 덜고 똑같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충분히 손소독제가 마찰이 되도록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손위생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곰3마리 동요를 한 번 부르는 시간이 보통 20에서 30초라고 하는데요.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할 때에는 곰3마리 한 번, 물과 비누를 이용해 손위생을 할 때에는 곰3마리 2번 정도를 마음속으로 부른다면 시간을 준수하여 좀 더 효과적인 손위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위생의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의 손위생 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자 접촉 전 손위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활력징후 측정, 흉부 청진, 복부 촉진 전, 환자를 이동하거나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적용하기 전, EKG 검사나 물리치료 시행 전에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청결 무균적 처치 전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처 드레싱, 피하 및 근육 주사, 말초 정맥 주사와 같이 주사 행위 전이나 해모박같이 배액 시스템 개방 전, 분비물 흡인이나 음식, 약물, 의약품, 멸균, 물품 준비 전에 손위생을 합니다. 여기에는 MBB나 PDMB, 수술 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액 노출 후 손위생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드레싱을 하거나 주사 행위 후 해모박을 비운 뒤나 소변, 대변, 구토물을 치우고 난 뒤 폐기물을 다루거나 오염된 물품이나 표면 청소 후에 손위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갑을 끼고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하고 난 뒤에 장갑을 벗고 나면 손위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장갑을 벗거나 장갑을 바꿔 끼는 것은 손위생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장갑을 끼고 드레싱을 하거나 드레인백을 비우거나 대변이나 소변통을 치우더라도 반드시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해야 하며, 장갑을 벗고도 손에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보인다면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환자 접촉 후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 이동을 돕거나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적용하고 난 뒤,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난 뒤나 물리치료 후에는 손위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 접촉 후 환자 침대 난간이나 다른 물건들을 만지고 난 뒤 손위생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접촉하였으면 그 즉시 손위생을 시행하고 그 다음 처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환자를 접촉 후 바로 다음 환자를 접촉해야 한다면 더더욱 손위생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환자 주변 물품 접촉 후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퇴원 후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침상 정리를 하거나 수액 주입 속도를 조정하거나 모니터 알람을 조작, 환자의 침상 난거를 잡거나 침상 테이블을 청소하고 난 뒤 환자가 만지고 난 폴대나 휠체어를 만지고 난 뒤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환자가 만졌던 물건들을 통해 교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주변 물품을 접촉하였더라도 손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손위생 시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손위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많아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손소독제 사용으로 직원들의 손이 많이 건조하거나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보습제가 함유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에탄올 손소독제 사용 후 핸드크림이나 이런 보습제를 발라줌으로써 직원들의 손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원들이 건조한 손이나 직원들의 상처난 손으로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리퍼런스가 있어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 개인의 손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손위생 교육을 마치겠습니다.